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작게는 절 5개, 크게는 7곳을 불사하신 분입니다. 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런 복을 지으셨을까요? 평생 군 불교 헌신해온 박대섭 국군 예비역 불자 연합회 회장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여기 평생 군불교를 위해 힘써온 한 남자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2022년 6월 불자대상 수상자 박대섭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 회장. 군에 있으면서 법당 7곳을 불사하고 그것도 모자라 불자대상 상금 1,000만 원을 계룡대 영회법당인 홍제삭 건립기금으로 시주한 그와의 특별한 만남. 군에서의 신도 회장인 금강회장 소임을 연달아 맡아 불심을 기우며 초심, 하심, 평상심 등 3심을 신조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 주변까지 포교한 사연. 현역 시절 야전과 정책부서에서 군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예편 후에도 전법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대섭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회장의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회장님이세요. 박대섭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큰 상을 받으셨다고요. 예. 네, 부처님 오신 날에 가장 훌륭한 불자로 뽑아서 수여하는 불자 대상 받으셨는데요. 너무 강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저희 개인적인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국군 예비역 불자들 전체가 받은 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자 대상 상금 1,000만 원 받잖아요. 그것도 불사에 쓰라며 그대로 보시하셨다고 들었어요. 와. 부처님께 시주금으로 받은 상금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한 푼도 제가 쓸 수 없고 또 우리 부처님을 위해서 불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우, 너무 훌륭하세요. 네, 역시요. 마음 쏘시는 게 예, 불자 대상 감이세요. 그러세요. 네, 평생 군 불교를 위해서 힘써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군 법당을 여러 곳에 세우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전방 부대에 이제 지휘관을 할 때 예. 그 밑에 신병교육대가 있었는데 그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휴일이면은 법회를 보는데 예. 그 식당에서 의자를 이렇게 머리 위에 이고 수백 명이 강당으로 이동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법회를 보고 그 또 이 길다란 한 30m 되는 이런 교실에서 또 이렇게 법회를 보는데 법사님들이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그렇죠. 많으니까 뭐 예능 프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신행 활동할 수 있는 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평생에 7곳에 절을 졌다는 건 너무나 큰 공덕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군법당을 열심히 세운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 법당을 뭐 제가 지었다고 하기에는 정말 부끄럽고요. 제가 이제 그 발심을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렇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불사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지만은 이렇게 참 알게 모르게 공덕을 짓고 또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배우고 저의 또 인생관도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저도 복 짓는 기회가 있다면은 좀 주저하지 않고 저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항상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우리 회장님은 처음 불교와 인연을 맺으셨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어머님께서 이제 절에다가 제 이름을 올리고 와. 뭐 철 들었을 때 이제 어머님 손잡고 이제 갔었는데 아마 기억으로 한 5살 뭐 이런 정도 됐는데 그 절에 가면 뭐 단청과 또 사천왕상 그런 무서운 느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또 우리 가족이 아주 절에 열심히 나오고 예. 그래서 옆집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이제 뭐 자꾸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서 육군 소령 때 우리 그 지도하는 법사님이 그 1박 2일 해인사에 한번 템플스테이를 갔었어요. 그 저희는 뭐 그때 큰 뭐 절에 대한 뭐 생활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장기 바둑판도 들고 가고 그냥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갔었어요. 근데 뭐 저녁 한 8시쯤 되니까 불 딱 끄고 전부 뭐 조용한데 뭐 떠들고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또 새벽 2시 되니까 뭐 나 일어나야지. 요란스럽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눕고 있어도 누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 이제 대웅전에 올라갔죠. 네. 그래 올라가가지고 이제 법회를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한 108배 정도를 그렇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한 2, 3일은 뭐 처음으로 해봤으니까 뭐 축구나 이런 걸 해봤지만은 저를 108번 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한 2, 3일은 뭐 종아리도 당기고 그게 아주 큰 하나의 어떤 그 충격이랄까 그 어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절에 또 열심히 나가게 되었고 네. 그다음 이제 뭐 부대를 옮기면서 뭐 지휘관을 할 때도 있고 참모들 할 때 있는데 보면은 항상 금강회장이라고 우리 남자 신도 회장을 금강회장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금강회장을 뭐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절로 이제 법사님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또 부처님께 곁에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알게 모르게 신심이 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거 중령 때부터 아. 대대장 할 때부터 저기 그 지금 그 상월선언 예, 예. 터 있잖아요. 거기에 호국 사자사라고 우리 네. 특수연사령부 이제 법당이 있었어요. 네. 아. 네, 거기서 이제 금강회장 하면서 그 지금도 그 뒤에 미륵보살님 예. 계시죠 산에 예. 그 올라가는 그 108계단 계단이 계단. 예, 예. 네. 그 화강암으로 그 당시에는 망치하고 정으로 이렇게 아. 두드려가지고 그 108계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 참 부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다음 뭐 전방부대 갔을 때도 늘 이렇게 건강회장 하면서 이렇게 그 같이 간부들과 이렇게 신행 활동을 같이 재밌게 네. 예, 하고 또 뭐 때로는 나가서 같이 뭐 이런 매운탕도 먹고 예. 이러면서 또 이렇게 인간관계도 이렇게 맺고 예.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군 생활하면서도요. 아침 저녁으로 그 법당에 아주 들리는 게 그 습관이 되셨다고요. 예. 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바로 이제 법당에 가서 기도 이렇게 절을 하고 또 그다음에 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나와서는 이제 부대 한 바퀴 이제 순시를 하고 가장 아침에 관심 있는 곳이 이제 식사하는 취사장. 예, 지사장. 예, 거기 가서 이제 뭐 조리 상태나 또 그다음에 또 뭐 청결 상태 이런 것도 보고 고생하는 치사병들에게 수고한다고 이제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렇게 한 바퀴 부대를 돌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고 또 퇴근할 때도 이렇게 별 바쁘지 않으면은 그냥 걸어서 이렇게 부대를 한 바퀴 돌고 역시 병사들 잘 먹고 해야 이렇게 참 군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사상 꼭 들립니다. 그래 규정대로 이렇게 잘 취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뭐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정량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병사들이 그 정량대로 먹는지 항상 그 식기에다가 오늘 먹을 정량은 뭐 이렇다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전시를 해 놓습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레시피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오늘 뭐 하다못해
참기름이 몇 그램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제대로 이렇게 했는지 한 번씩 둘러보고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됐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부대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면은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대도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 생활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계셨던 부대 그 부하 직원들은 네. 너무 행복해졌을 것 행복했다, 같아요. 그치. 말씀하시는 게 거의 어머니 같이.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제 그 가까이 네. 친숙하게 자주 만나고 그래요. 자주 대화하고 그렇죠. 또 가까이 가서 이름 한번 불러주면은 또 아, 그럼요. 어, 예, 그럼요. 고개 숙인 병사가 고개 들고 예. 이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주 다가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불보사 같이 대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죠, 부처님의 선생님? 자비심으로 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불교의 가르침이 그대로 나의 그 신조가 되셨다고요. 예. 그 저는 항상 그 삼심, 이제 초심, 초심. 하심, 평상심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또 간부들에게도 병사들에게도 네. 이렇게 나눠주면서 해설을 해주고 그랬었어요. 음. 그 초심은 그 항상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관찰하는 초지일관하는 이런 네. 마음. 아, 너무 좋네요. 또 제가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정말 고마웠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사람들이 배부르면 그걸 잊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다음 하심은 말 그대로 뭐 하심만 하면 이게 다 실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겸손한 마음이고 가장 낮은 마음이고 또 가장 그 부대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뭐 금방 군에 들어온 뭐 이병이랄지 또 그다음에 몸이 아파서 이렇게 뭐 힘들어하는 병사랄지 이런 데다가 눈높이를 맞추고 그 참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다음 평상심은 저 분노나 또 감정이나 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은 뭐 그럼요.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그런 분노, 감정 이런 것을 잘 다스리고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 평상심 그걸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도 줄고 서로 뭐 미움이나 뭐 이런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종이로 하나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삼심포교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초심, 네. 하심, 평상심. 평상심. 예. 부처님 84,000본문 핵심이에요. 아이고 너무 지키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만 길르시고 옷만 입었지 스님이에요, 진짜. 맞아요. 스님. 그 지난번에 한번 네. 우리 작가님이 뭐 보여주시죠. 예,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 갖고 오기는 아, 그렇게 적어가지고 접어서 넣고 다니시네요. 사실 요거는 제가 아, 예. 갖고 다니려고 대단하시네요. 보시죠 뭐 예. 그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시죠. 예, 여기 스님. 나오겠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잘 이렇게. 예, 이렇게 잘 좀. 아유, 이거 찍어주세요. 좋네요. 그 삼심하고 이제 팔정도 하고 예. 그다음 지관 불이 요걸 이제 제가 이제 하고 뒷면도 있습니다. 그 뒷면은 아니, 지금 제가 읽어볼까요? 네. 삼심, 초심, 하심, 평상심, 팔정도.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또 육바람이란 이제 지혜, 맞아요. 치심, 계율, 탐심, 선정, 진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관부리. 아니 없는 게 없어요. 부처님 가르친다. 뒤에는 신독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너무 훌륭하시네요. 이 스님도 다 지키기 어려워요. 스님, 이거는 항상 이게 읽고 또 읽고, 그죠? 네. 망념이 끊어진 고요함. 이게 진짜, 그 너무 좋네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품고 다니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거 이제 찍어가지고요. 네. 같이 다니겠어요. 대단하시네요. 그 네. 이제 그 간부들이나 병사들에게는 예. 이제 A4지에다가 아, 이렇게 크게 해서요. 알기 쉽게 설명해서. 우리 한글로 설명을 옆에다가. 예, 한글로 써가지고 나눠주고 그거는 찾아보니까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걸 바꿨습니다.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군생활을 하셨으니 잘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죠? 이런 분을 예. 구분해서요 쓰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돼요. 맞아요. 예. 그런데 군법당 불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처음에 대한 군법당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전방에서 연대장 할 때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신병 교육 대대가 있는데 예. 한 번에 한 500명 가까이 부패를 봅니다. 근데 그 교실이 보면 네모만을 이렇게 여러 개 연결돼 있는 네모만을 안에 털어가지고 교실을 벽을 만들어요. 털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한 30m 정도 되는데 길이가 아. 저 앞에 막 요만한 부처님 모셔놓고 법회를 보는데 그 법회가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법사님이 어려우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이런 예능 프로를 갖고 와가지고 몇 마디 하시면 그걸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게 참 들어보니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반면에 또 그 우리 제가 인접연대에 마침 뭐 법당 간음사라고 저를 낙성법회인데 제가 가게 됐어요. 예. 그 오심 스님이라고 혹시 아니, 오심 아시죠? 스님이요. 예. 오심 스님이 그 78년대 군정병 출신인데 아, 그러셨구나. 역대 군정병들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음. 관음사란 절을 이렇게 한 50년 되는 절을 이렇게 낙성 지어줬어요. 예. 그때 가서 오심 스님 뵙게 되고 그 저는 이 절이 우리 연대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거기서 참 발심을 하고 이제 절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휴가가 맡아서 서울 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점심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뭐 절을 짓는데 돈이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 예. 그 보통 이제 공사장에 가면은 한 40평 되는 그 아이솔 막사 있잖아요. 예, 예. 그 공사 끝나면 철거 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그거 한 두 채만 좀 어디 좀 구해줘라 예. 하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절에 한 500명이 들어가는 법당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은 없고 그것 좀 지어다가 이렇게 그 두 개 연결하면 될 것 같아라고 이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드냐고 묻더라고요 친구가요. 예. 지금 요 대륙아주의 그 대표 변호사는 김진환 예. 대표가 이제 제중고등학교 동기인데 그 당시에 6천만 원 정도 안 되겠냐 하고 그랬어요. 그게 한 2001년도인데. 아우 대단.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모인 친구들이 야 그 정도면 우리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고. 근데 뭐 나중에 법당을 지을 때는 한 2배 정도 들었어요. 예. 들어가고 그 아이솔 막사는 카드 깨끗해가지고 그 성당의 공소, 예, 공소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미사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불자다 보니까 그 공소를 먼저 지어가지고 그 미사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며칠 있다가 이제 우리 낙성법회를 했고 그때 우리 도영 큰 스님께서 포견장 스님 하셨는데 포견장이셨죠. 그 강원도 하천 사창리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낙성법회를 주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영 큰 스님에 대한 참 그 고마움은 지금도 기억하고 얼마 전에도 한번 전화드리고 그랬었어요. 아유 세상에. 아유. 이게 그러니까 유상동이라고요 친구분들이요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분들도 지금 복 많이 짓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알게 모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 제 친구를 포함해서 또 오심 스님도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도와주셨어요. 뭐 오심 스님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그 도와주셨기 때문이지 제가 뭐 제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불세하시면서요 참 많은 걸 느끼셨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불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참 인연도 없고 생면부지에 이런 분들이 그 절 지는데 보태스라고 이렇게 막 도와주시고 하는 이런 걸 보고 정말 좀 앞으로 나도 저런 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때 오히려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부처님의 값이네요. 그렇죠. 그게. 예, 사실 이제 그 함께 하는 분들이 그분들 공덕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한 주먹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네. 그것이 굴려서 큰 눈사람을 만드는 네. 것처럼 불사라든지 원료가 보시 똑같거든요. 처음에 누가 시작을 하고 마음을 냈느냐.
이분의 공덕에 따라서 그게 커지지. 처음에 만들려고 할 때 이게 막 힘이 없거나 한번 부서지면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회장님의 공덕과 공덕이. 원력이 있었던 거라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나눔과 보시회원을 그때 이제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화천 신병교육대 법당을 만든 사람도 우리 박재덕 회장님이시라던데. 와. 예, 그 신병교육대대가 이제 제 연대장 할 때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임기 마치고 옆에 칠사단에 그 참모장을 갔었는데, 예. 그때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를 머리에 이고 한 수백 명이 그 줄지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머. 아유. 그리고 그 체육관 그 단상에 요만한데 부처님 모셔놓고 그 법회를 보는데 그 뭐 무슨 뭐 신심이 생길 수가 없지 그러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교육관 터에다가 또 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법당을 그 인근 스님들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짓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칠성사라고 그 칠성부대이기 때문에 예. 칠성사고 참 그래서 그 절을 짓고 이제 정상적으로 따뜻한 바닥에서 또 강원도 하천 얼마나 춥습니까? 예, 춥죠. 겨울엔 따뜻한 바닥, 그다음에 여름엔 시원한 데서 이렇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진짜 그렇죠. 네. 아유, 아닙니다. 아우, 군 복무지가 바뀔 때마다 가셨어요. 네. 법당이 없으면 법당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요. 네. 박대섭 회장님이 그 지휘관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군에 왔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정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뭐 의지할 데가 없으면은 자꾸 이렇게 다른 마음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주둔지 아니로 교회 성당 법당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그 신조였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종교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은 제가 그걸 관심 갖고 예, 성당도 뭐 한 3개 그다음에 뭐 교회도 뭐 한 개 교회는 어느 곳이든 다 있어요. 예, 대부분 교회는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 잘 돼 있어요. 가장 열악한 게 법당입니다. 불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단장 할 때도 그래서 저를 2군데 뭐 성당 그다음에 교회까지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신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어요. 화천 사방거리에 있는 연승사도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 연승사는 뭐 제가 임기가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국방부로 이제 그 가게 오시게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도 그 과거에 그 지휘관 관사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조그마한 법당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주변에는 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우리 신병교육대대 그 법당 이상으로 큰 법당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법사님께 이 연승사를 이렇게 꼭 신축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저도 이제 금일봉을 드리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뭐 크게 거기에 기여한 바는 많지 않습니다. 아유, 무슨 와, 말씀이세요. 진짜. 예. 그렇게 주둔지에 군법당을 지으신 게 5곳. 시작하도록 도운 곳이 2곳. 듣기만 해도 뿌듯해. 너무 뿌듯하고 환심이 납니다. 그죠?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예. 전역하신 후에도요,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군 불교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요. 네. 최초로 비구니 스님, 군승, 네. 하승을 이끈 장본인이 박태섭 회장이시라. 그러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제가 이제 국방부 인사복지시장을 할 때 예. 당시에 이제 자강 대종사님 예. 그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하시는 맞습니다. 자강 네. 대종사님께서 그 군종교구장을 예. 하시면서 그 육군훈련소에 5,000명 들어가는 그 법당을 불살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저희들도 뭐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자꾸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뭐 사회 곳곳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불교계도 그 예외는 아니고 뭐 신자 수가 감소도 되지만은 또 이제 출가하시는 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군 법사님들도 이 정원을 지금 못 채우고 있습니다. 원래도 20분이 인관을 하셔야 되는데 7분밖에 못 했어요. 예. 그런 현실을 미리 예견하시고 비구니 스님도 파송을 하자 하고 자강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추진하셨고 그래서 저는 단지 국방부에서 우리가 훈령을 개정하고 또 그런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가능하니까 그런 실무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다 자강 대종사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 아, 아니 그 비구니 선생님 이제 군승 파견을 이제 요 근래였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면으로 이렇게 뵈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예, 그 병사들 이렇게 보듬어주고 병사들 안내해주고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1년의 불사를 해오시면서 아 나는 봉사는 인연인가 보다 씹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떠세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뭐 이제 지휘관을 하다 보니까 늘 얘기하자면 이렇게 사고도 부대 사고도 많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큰 훈련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그 사고 예지 훈련 해가지고 미리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도 이렇게 다 분석해가지고 가르쳐주고 교육도 시키고 저도 역시 관심을 갖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겨울에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됐어요. 예, 예. 그 미군 이제 자산들이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전개를 하면 그 자산이라는 게 이제 수송기를 말합니다. 예, 예. 거기에 우리 특전 부대원들이 타고 점프를 하는데 예. 우리 해남에서 그 방조제가 저 DG 드롭존이라고 예. 낙하 지역인데 폭이 한 4km 정도 돼요. 아. 그곳에서는 뭐 이렇게 사고 날 수도 없고 예. 평탄한 곳이고 예, 예. 그 바다가 그 옆에 있긴 한데 그게 한 폭이 4km다 보니까 우리 한국 공군하고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은 한 번도 사고 난 적도 없어요. 예. 근데 그날따라 12월 중순에 이제 훈련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군 자산을 이용해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상 구조대를 보내라. 그 한 2시간 반 떨어진 곳입니다. 해남에서 우리 주둔지가 있는 곳은.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트럭 한 대, 버스 한 대, 이제 일개 팀이 싣고 뭐 그다음에 뭐 보트, 70마리 예, 예. 보트, 그다음에 산소통 이런 예, 걸 예. 다 이렇게 구조 장비 다 예, 가지고. 구조 장비를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쪽으로 바다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 헛걸음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대원들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한 번도 거기에 해상 구조대를 배치한 적이 없는데. 예. 그날따라 이제 배치를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밤 12시쯤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뭐 전화가 빗발치지 오는데 네네. 일개 팀이 바다에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 부대원들도 뭐 이렇게 졸고 있다가 버스에 이렇게 졸고 있다가 이제 한 명이 뭐 후두둑 소리 나니까 보니까 시커먼 그 이런들이 그 바다에 떨어져. 그래서 다시 막 보드 시동 걸고 버스 헤드라이트 비추고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구조를 했어요. 구조를 해가지고 그 버스 안에 또 이렇게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군장석에는 또 마른 옷을 비닐에 싸가지고 예, 항상 예. 이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그 예비로 갖고 다녀요. 예.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고 또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다 하고 갔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렇게 불보살이 터지셔. 정말 한 번도 그 바다에 그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 판단이 조금 그런 판단을 안 했더라면은 그러게요. 그 목포에서 그 뭐 119 불러가지고 또 우리 군부대 출동하면은 15분이면은 겨울 바다에는 저체온증으로 다 이렇게 사망합니다. 그 15분 이상 걸립니다. 그 구조대.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은 구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건 참 제가 보이지 않는 네, 불보살이 그 계셔요. 참 네.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네. 호법 신장이 도와주셨다 이런 맞습니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불보살님의 갚이네요. 불보살님이 갚은 것 정말 같아요. 그런 마음. 그게 다 초심, 하심, 평상심, 삼신의 마음가짐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아유 스님? 부끄럽습니다. 그 위에도 뭐 계속 실천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하다 보면은 뭐 저도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럼요. 근데 봉사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스님. 장군이 되고 국군 복지단장 하면서도 국군 불교 총신도의 사무총장도 하시고 아우.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회장님 하시고 평생 선업을 닦는 인연이신데 일이 많아도 행복하시죠? 어떠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충정사가 예. 옛날 이제 수경사가 이렇게 부대 이전하면서 서울시로 기부체납이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 예벽 장성들이 그 법회를 보고 있고 그렇죠. 그 남산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들도 그 한국 문화를 보기 위해서 또 우리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들린 곳입니다. 예. 근데 이게 과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예. 또 임대료를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에다가 최근에는 뭐 한 3억 6천 가까이 1년에.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영리 목적의 뭐 가게도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공익적 공간이고 시민들이 와서 정신적 안식을 취하는 곳인데 1년에 임대료가 3억 6천 그러면 내니까 안 되죠. 거기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최근에 무공보다가 제안했어요. 그 총무장 스님부터 이렇게 발심을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그것을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1년 내내 서울시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매수 의향서도 내고 탄원서도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우, 봐봐. 다 된다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 충정사가 예. 이게 참 불교계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리 연등회가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등회 전시관을 만들고 또 체험관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옥마을에는 한국 전통 유교 문화, 예. 그 우리 충정사에는 한국 전통 불교 문화 이게 당연히. 어우러져 가지고 예. 우리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 당연히. 그 우리 참 종단에서 정말 이 문제를 그 좀 잘 중지를 모아가지고 예. 그곳을 정말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알리는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가 좀 큰 바람입니다. 아, 만들어질 거예요. 예. 아니, 오세훈 그 시장님도 이게 우리 불교가 우리나라에서는요, 문화가 불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걸 알리려면은요, 한국의 집이 그런 터가 돼야죠. 예. 그런 터가 돼야지만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알리는 건데. 그런 장소인데 돈을 내면 안 되죠. 예. 그죠? 스님. 이거는 정말 우리 스님도 그렇고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이 방송을 보고 네.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 네, 또 네. 스님들이 다 같이 원력을 모아서 맞아요, 스님. 아마 힘을 보태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바로 옆에 그 동국대학교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동국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저 한옥마을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충정사하고 그렇죠. 또 그 옆에는 한국의 집이라고 전통 맞습니다. 네, 지어져 있어요. 있고. 네, 네. 근데 이것이 다 이렇게 같이 하나 어우러져 어우러지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참 대통령님 그다음에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관심을 갖고 네. 하나의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곳으로 네. 개발해야 될 곳이라고 네. 저는 이렇게 정말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참 큰 스님들이 앞장서서 해주시면 네. 정말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요. 네, 이거 정말 문화관광부에서였잖아요. 문화관광부에서요. 예. 이런 걸로 빨리빨리 시도해서 예. 우리 문화를 알리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스님? 네, 맞습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는 어떤 마음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은 이제 뭐 그 군에 있을 때도 군 포교가 그 가장 이게 으뜸으로 생각했고, 예. 그러나 이제 군에 들어온 젊은 청년들에게 맞아요. 이런
불법을 가르치고 포교하는 이 군포교는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날 우리 군성파송 군성의 날 예. 기념식과 우리 군정특별교구장 능원 스님 예. 취임 법회에서도 우리 총무원장 스님, 지인우 스님도 오셔가지고 강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포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역의 세대들께는 군포교에 앞장을 섰고 또 예벽이 돼서도 본인의 신행 활동에 보태서 또 군포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9월에 우리 그동안 역사 속에 예. 호국 의성 활동, 예. 우리 불교가 우리 국가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호국 의성 활동을 한번 진단해보고 또 현 한반도 안보 정세를 이렇게 진단하고 우리 현대 불교가 나아갈 방향, 예. 이제 디지털 불교로 가야 된다. 예. 그걸 9월 달에 했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리고 지난 10월 6일에는 또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새로운 법계 메타버스 세상에 오신 예. 부처님 이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 그 해인사 승가대학의 보일 스님이 예. 기조 연설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 이 회사 대표들과 그 다음에 우리 스님, 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주제 발표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포교는 바로 이 SNS, 이 핸드폰 하나에 젊은 청년들이 그냥 우연히 핸드폰을 넘겼는데 거기에 부처님 얘기가 나오고 또 부처님 살아오신 진리가 나오고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이거 보니까 마음을 느끼고 발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알 수 있고 거기서 또 기도도 하고 예. 또 시주도 하고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고승 대덕 스님들의 법문도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고 부처님의 법문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불국사가 궁금하다 하면 불국사에 뭐 온갖 내용들이 거기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뭐 석굴암부터 네, 석굴. 불국사에 역사가 있는 뭐 연대기부터 뭐 이 정경을 내가 불국사에 직접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탐방하는 것처럼 예.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하고 앞으로는 이 군포교가 뿐만 아니고 이 포교가 이런 젊은 세대로부터 세계적으로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이 불법을 널리 전파하고 포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와, 대단하시네요. 아주 마음이 내가 후련하고요. 나도 이제 앞으로 불법당 좀 시간 되면 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좀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박태섭 회장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예, 부처님 가피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치 그 내 머리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고 예. 또 마침 뒤에 뭐 이렇게 참 호법 심장님들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싶고 또 이쪽으로 갔다도 다시 똑바로 가게 되는 뭐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머 스님 오늘 박태섭 회장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이게 뵙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네.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나고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 만남이었습니다. 신심과 발언 아주 지극한 대원력보살의 네. 모범 사례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간다는 말이죠. 모두가 나의 마음이니 지금의 모습도 혹은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도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잘 알고 하심, 초심, 평상심의 삼심실천으로 미래의 행복의 원인인 공덕과 또 해탈 열반의 근본인 지혜를 열심히 닦고 실천하시는 박태섭 예비역 국군 예비역 불자회장님, 또 한국 불교의 어떤 미래를 또 그 방향을 제시하시고
실천을 이렇게 직접 하고 계시는 우리 박태 회장님 참 이 시대 문수의 지혜요 네. 보현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부끄러워. 더 건강하시고 예. 부처님 가피로 원하시는 원력 네. 모두 성취하시길 바람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스님 감사합니다. 불자라면은 육바라밀 중 가장 으뜸인 법보시를 실천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일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부따의 법보시로 보시의 행복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이고.